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뭐 미국 주식, 뭐 ETF 시황이랑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뭐 지루하다 그렇게 하시는데 아니 대체 뭐가 지루하죠? 이제는 V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 이거 차트를 보면은 V자 반등으로 잘 가고 있는데 대체 뭐가 지루한지 모르겠어요. 이 끝도 없는 하락 때문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상승을 하는데 왜 지루합니까? 이제 꾸준히 모았으면은 이제 더 상승을 하면 야 이거 수익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루하다 하시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제 투자 성향은 장기로 투자하기 때문에 뭐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뭐 26년 이 자동차 섹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 섹터에서도 사이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클을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 같으니까 이 큰 사이클을 한번 또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한다. 그러면은 주식 투자 하시면 안 되죠. 저랑 같이 하시면 안 되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미국 주식도 똑같고요. 미국 ETF도 똑같고 그냥 꾸준히 그냥 매수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수익 볼 수 있게 꾸준히 매수하면서 그냥 진득하게 기다린다. 그래서 뭐 미국 주식 ETF도 그렇게 TQQQ랑 SOXL이랑 나스닥 100이랑 S&P 500도 그렇게 수익을 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뭐 차이나 전기차도 뭐 그렇게 수익이 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드리고요.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야, 또 우리가 맨날 뭐 중국이 망한다, 중국이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언론에서 도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나오는 거 보면은 중국이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다. 이 가전도 보세요. 중국 가전이 삼성과 LG가 제자리 걸음할 때 중국 가전이 폭풍 질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하게 영상을 찍을게 한번 봐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메이디 있잖아요. 메이디가 70조로 세계 1위를 했다. 그리고 중국 업체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다. 대단하죠? 이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는 지금 뒷걸음질 칠 때 지금 보니까 지금 삼성 LG는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별로 늘지 않았어요.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야 메이디나 하이얼은 지금 하이센스 뭐 로보락 뭐 이런 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지금 뭐 매출만 해도 8.1% 뛰었고 뭐 이익은 14%뭐 이렇게 하이얼도 그렇게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싸다는 거예요. 싸고 가성비가 좋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비싸요. 뭐 냉장고나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기나 저도 가전 살 때 고려해봤는데 너무 비싸. 우리 물가에 맞지가 않아. 너무 비싸요. 솔직히 그런 거 사려고 하면은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더 길게 나중에 영상으로 얘기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의 이런 저가 가성비 제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아래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 전기차도 똑같다니까요. 한국을 밀어내고 전기차 아마도 전 세계 1등으로 이렇게 우뚝 설 겁니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 이렇게 말하면은 야 너 중국 조선족이냐 중빠냐 중뽕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데이터가 그렇게 계속 나오고 예상대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사실인데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신승리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투자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중국이 잘 나가면 중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미국이 잘 나가면 미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한국이 잘 나가면 한국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미국 주식 한번 시황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금리 인상이 뭐 이제는 6월 달에는 못하고 7월 달로 미뤄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뭐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은 좀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보니까 매물 보시면 구글은 1.43% 올랐고요. 테슬라만 4.9% 올랐다. 이제 테슬라가 로보택시 이거 출시한다고 하면서 이게 모멘텀으로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이제 900달러에서 1000달러 가냐 마냐 하다가 살짝 조정을 하고 있고요. 메타는 조금 내려온 상황이고 그래도 지금 잘 가고 있고 구글도 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갖고 있는 주요 종목들 8개 종목을 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망한다 했는데 뭐 고점 대비 9%까지 올라왔고 뭐 페이스북도 망한다 광고 뭐 이런 광고비가 적어졌다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35%까지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마존도 이제는 거의 올라왔고 마소도 뭐 AI 열풍으로 갑자기 예전에 2, 3년 전만 해도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소외됐다
이제 뭐 상승을 다 했다, 혁신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급등을 했고, 그에 구글이 밀려서 조금 떨어졌지만 구글도 이제 뭐 유튜브랑 다 있잖아요. 구글이 갖고 있는 구글 검색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구글도 충분히 AI 이런 챗 GPT 이런 관련해서 이런 저력이 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 거라 보고요. 엔비디아는 이미 뭐 잘 가고 있고, 테슬라도 이제 로보택시가 어떻게 나오냐가 관건이지만 AI나 로보택시, 로봇 이런 거에서 두각을 나타낸다고 하면은 다시 또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애플도 물론 지금은 주춤하고 있지만 애플이 갖고 있는 앱스토어나 이런 애플 맥 뭐 이런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디에든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스닥백에 있는 종목들 꾸준히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투 계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보면은 QQQ나 이런 게 조금씩 올랐죠. TQQQ, 스파이, SOXX, SOXL, SCHD, 슈드 이거 좋아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좋아하지 마라. 그런데 뭐 슈드 배당 투자 이런 게 선풍적인 인기인가 봐요. 뭐 경제적 자유, 배당 투자, 파이어족 이렇게 하면서 젊은이들의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거 영상을 만들어 볼까, 파이어족 이렇게 해볼까 하는데 저는 제 성향이 맞지 않고요.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 안 다니고 뭐 월 500 뭐 이렇게 해서 배당주로 먹고 살면서 이렇게 뭐 궁핍하게 사는 게 그게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저는 경제적 자유라고 그거를 말 못 하겠거든요. 그냥 배당 500 받고 직장에서 다녀서 뭐 또 벌어서 월 1000 벌어서 쓰고 싶은데 플렉스하고 그렇게 사는 게 경제적 자유 아닌가요? 예, 이게 조금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경제적 자유라는 이런 의미가 조금 퇴색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CHD 너무 좋아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은 1.89% 올랐고, S&P 500, 코덱스의 S&P 500 TR은 0.31%, 나스닥백, 타이거 나스닥백 0.21% 그렇게 큰 흐름은 없었다. 그냥 이렇게 쭉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이나 전기차가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종목들이 오늘은 잘 오른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중국 전기차가 이제 거의 승기를 잡았다. 이제는 기술력이나 생산력이나 이제는 가격까지도 점점 더 전 세계에 매력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점점 매력적으로 가고 있는 게, 이따가 신차를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야, 이제 끝났다. 아, 이거 중국차를 이길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까? 테슬라 빼고 이거를 이길 수가 있을까? 이거를 어느 정도 이겨가면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앨런 장관, 재무장관이 와서 중국산 친환경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역전쟁 확대되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덤핑하지 마라, 과잉 생산하지 마라, 뭐 이런 걸로 문제를 삼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잉여 생산물이 해외 시장을 찾는 것은 서구 국가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서양 국가들의 수세기 동안 받아들인 기본적인 경제 원칙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할 때 문 열라고 이렇게 하면서 식민지 삼고 그걸 계속 이런 걸 밀어 넣었잖아요. 이런 상품이나 재화를 수출을 하려고 예전 제국주의 시대 때 서방 국가들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런 산업혁명으로 나온 제품들을 계속, 재화들을 계속 수출하고 그런 걸 했었는데, 그걸 이제는 중국이 하는데 왜 이거를 고의적으로 낙인을 찍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제 3자로 봤을 때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너무 잘 나가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제는 뭐 미국이 문을 닫는 거예요. 오히려 중국은 자유무역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미국이 계속 닫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뭐 중국 침공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의 TSMC 있잖아요. TSMC를 일부 뭐 이런 기업들을 해외로 제2본사를 계속 설립하잖아요. 뭐 그래서 미국으로 간다 아니면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이상이 없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상으로 칼럼니스트 이런 얘기를 보면은 지금 보세요. 중국 칩 산업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미국 정부가 TSMC가 미국에 점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들. TSMC가 지금 갖고 있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잉여 자금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공장을 옮긴다고 하면서 이런 신기술에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R&D 자산으로 이걸 못 쓰고 미국에 이런 새로운 공장 짓는데 이런 자산으로만 쓰게 되면은 결국은 미국의 열악한 제조 환경 이런 것도 있고 인프라 산업도 미국이 지금 제조업을 버리고 난 지가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조업 이런 환경 같은 데가 좋지가 않아요. 미국은 지금 금융으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다음에 기축통화로 먹고 사는 이런 나라인데 이런 거 뭐 여기에 공장을 들어가서 또 한다고 하면은 역시나 TSMC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이런 공장들 그다음에 중국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계속 투자로 TSMC를 따라간다고 하면 이것도 출혈 경쟁이 될 거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리고 그래서 TSMC는 뭐 미국에 계속 공장을 짓고 있고 이것 때문에 점점 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에 돈을 쓰고 있으니까 이 반도체를 계속 개발해서 여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고 있고 중국은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뭐 7나노나 뭐 이런 뭐 5나노 이런 데는 수율이 안 나와서 개발을 잘 못하고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쓰는 24나노, 23, 25 이쪽에서는 이제는 거의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있고 이제는 수입조차 잘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점점 중국이 따라오는데 이거는 TSMC 악수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 조금 우스갯소리로 앨런이 너희 중국인들도 이제 전기 과잉을 생산하고 있어 세상에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도 과잉 생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전기 생산량을 보면은 미국은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지금 뭐 8,000테라 뭐 넘어가서 이렇게 꾹쭉 넘어가죠. 이게 중국 생산량이 이렇게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제조업이나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세계 경제에서 누가 더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칠까 점점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요즘 지금 미국이 돈을 풀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긴축을 했었는데 오히려 세계 경제는 좋아졌거든요.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자산 가치나 이런 게 계속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오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님도 똑똑하신 것 같은데 중국이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게 되면서 결국은 달러의 이런 지위가 살짝 내려오고 달러는 지금 고평가되면서 강달러거든요. 강달러인데도 지금 세계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화랑 이렇게 점점 살아나고 회복하고 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제는 중국이 돈을 풀고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세계 경기가 점점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점점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미국의 달러 영향력에 뭐 아예 비교할 만큼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달러의 이런 예전 지위가 조금 내려온 것 같다. 그래서 위안화의 지위가 살짝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달러가 이길지 위안화가 이길지 모르니까 금 가격이 계속 폭등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도 서서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중국에서 부동산을 살려야지 하면서 이제는 주담대 금리도 하한선을 철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금 금리도 계속 낮추면서 소비 활성화 이제 저축하지 마라. 저축해봤자 이윤이 없으니까 이제 소비를 해라. 그래서 예금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낮추면서 이렇게 예대 마진을 이게 높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점점 중국도 돈을 많이 푸는구나.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전기차 이쪽도 많이 오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스크가 지금 8월 8일 날 로보택시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과연 도박일까 성공할까 도박이 성공할까 이렇게 칼럼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머스크가 원래는 이 테슬라가 반값 테슬라 만든다 했었는데 왜 갑자기 로보택시로 돌렸을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델 2가 중국에서 지금 계속 가격 경쟁을 하면서 뭐 비아드에서 비아드에서 1,000만원짜리 차량이 막 몇 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1,000만원 2,000만원짜리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는데 성능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자동차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모델 2가 나와서 여기에 부응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조금 걱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애플이 지금 샤오미 때문에 뭐 전기차를 포기했다는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도 뭔가 중국의 저가 경쟁에
괜히 뛰어들다가 오히려 낭패가 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거는 조금 밀어두고 야 이제 로보택시로 올인을 해. 그래서 로보택시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보는데 이건 뭐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분명히 저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테슬라도 저는 같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계속 테슬라라는 이런 확고한 전기차 회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계속 문을 두드리는 업체들, 경쟁하려는 업체들이 계속 경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테슬라를 막으려고 뭐 현토부에서 뭐 보조금을 바꾸고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보조금을 바꾸면서 테슬라 못 들어오게 생쇼를 해도 그래도 테슬라가 6,200대 이상 팔려버리고 그런 거 보면서 그렇게 우리나라 한 독점 기업을 밀어주려고 그런 생쇼를 하지만 중국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중국은 이제 보조금이 없고 오히려 테슬라를 받아들이고 테슬라와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 테슬라의 이런 공장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납품 업체들이 테슬라만 납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품 업체들, 부품 업체들의 이런 수준이나 이런 기술력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기술력을 다른 중국 업체들 뭐 비아디나 리오토, 니오, 뭐 샤오펑, 샤오미 이런 업체들이 받아 먹으면서 더 좋은 전기차들이 계속 나온다. 신차들이 계속 나와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뭐 신차가 1년에 몇 대 나올까 말까 하는데 중국은 1년에 뭐 신차가 20대, 30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테슬라보다 더 싸게 해서 중국 전기차 업체에 또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리오토가 5인승 스포츠 SUV 차량 있잖아요. SUV 차량 L6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이름이 또 같은데 IM 모터스 L6랑 비슷한데 L6가 이게 가격이 5,6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아마 그 미리 유출된 자료에 의하면 테슬라 모델 Y를 라이벌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5,600만 원 전기차가 테슬라에 도전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당연히 자율주행이나 이런 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웬만한 이런 우리가 말하는 자동 주차나 자율주행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5,600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는 뭐 1억짜리 차량에도 라이다가 안 들어가 있고 가다가 전기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쓰고 뭐 그런 고장이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미 지금 라이다도 다 달려 있고 5,600만 원 차량에 이런 게 다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저가로 가면은 2,000달러에 우링 빙고 이 차량도 나온다. 무섭습니다. 우링에서 나온 게 투도어 2인승 주행거리가 150km에 차량이 2,000달러 미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200만 원 아닌가요? 200만 원 정도에 이게 나온다는 겁니다. 디자인도 이제는 중국 거라고 못하겠죠. 이렇게 이쁜 디자인, 이렇게 깜찍한 디자인으로 200만 원 전기차가 150km 가는 게 나온다. 야, 이렇게 저가로 가면은 더욱더 무서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계속 중국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마케팅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고객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 이런 인증 이런 캡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IM 모터스에서 IM L6라고 해서 또 이거 세단을 어제 공개를 했거든요. 제가 공개 행사는 다음에 이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꼭 봐주시고요. 신형 차량 제가 리뷰해주는 것도 꼭 한번 봐주세요.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고 가격대는 어느 정도이고 그런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가격이 31,800달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4천만 원 딱 되겠네요. 4천만 원에 1000km 가량 가는 전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1000km 가는 차량이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죠. 그런데 이게 중국 기준이니까 한 30% 빼면 한 700km 가는 차량이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0km 가는 차량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얘네들은 중요한 게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이 뭐 고급 뭐 그냥 깡통 뭐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LFP가 들어가고 3원계가 들어가고 전고체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LFP가 들어가고 전고체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면은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죠. 전기차로 하면은 주행거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얼마나 잘 돼 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다도 들어가 있고 엔비디아 올인 X 칩이 들어가 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299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게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노아라고 해서 오토파일럿 있잖아요. 오토파일럿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심
오토파일럿이 들어가고 듀얼 칩, 듀얼 반도체가 또 들어가고 야 대단합니다. 그리고 제로백이 이것도 2.74초라고 하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2.74초에 이렇게 제로백이 나오고 있고요. 아 뭐 15분 충전에 560km 갑니다. 이거 샤오미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업계 최초로 반고체 배터리가 탑재가 돼서 1000km 이상 주행거리가 나온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리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힘들어질 것 같다. 매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신차가 또 나올 거라고 하는데 4월 달에 베이징 모터쇼가 있어서 계속 신차가 발표되는지 모르겠지만 동펑에서도 또 뭐 008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 자동차 세단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주행거리가 전기로 하면은 700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LFP로 간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쭉 보니까 야, 이거 만약에 이게 가격대가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야, 진짜 궁금합니다. 가격대가 또 얼마나 싸게 나올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4월 25일 날 이것도 출시가 될 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은 1200km 이상을 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진짜 계속 신차가 나온다. 중국은 계속 신차가 나오고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치열하게 하고 성능은 더 좋아지고 가격은 더 싸진다. 그러면은 누가 이득이에요? 소비자가 당연히 이득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뭐 덤핑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은 자동화를 계속 시키고 있고요. 산업들을 지금 자동화를 시키고 있고 샤오미가 싸게 나온 이유도 이 샤오미의 기가 캐스팅 있잖아요. 이 91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가 캐스팅이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동화로 찍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자동화로 엄청나게 찍어낼 수 있는 환경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자동화 시설 때문에 인건비도 아껴지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수출할 수 있는 철도나 아니면은 뭐 레일이나 선박 운송이나 항구나 이런 게 중국만큼 잘 돼 있는 나라가 뭐 한국, 일본이 있겠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삼박자가 잘 맞춰져 있으니까 원료를 갖고 와서 다 만들어서 싸게 만드는 기술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싸게 만들고 인건비를 줄이는 뭐 자동화 제조 단계나 그 다음에 그거를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항구랑 철도 운송 시설까지 갖춰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인도? 베트남, 뭐 필리핀, 태국,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걸 다 갖추려면은 한 20년, 30년 더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이 계속 이렇게 해외로 이제는 전기차를 계속 뿜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 싼값에 뿜어내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미국에서 1000원에 팔 거를 중국에서는 140원, 14원에 나오면은 원래 알리테무가 뭐 지금 열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싸게 나오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경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비아디에서 비아디 전기차가 탑재한 이 화물선 있잖아요. 화물선 바이킹이라는 이 화물선이 브리즈번에 정박했다. 그래서 호주에도 이제는 비아디의 전기차가 이렇게 수출이 된다. 야 대단합니다. 여기에 정박을 해서 이제 또 비아디 전기차가 수출이 된다. 그래서 뭐 규제를 한다 하지만 호주에도 비아디 전기차가 잘 수출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에도 비아디가 공장을 지금 짓고 있죠. 그래서 연간 50만 대의 장기 생산 계획을 갖고 있다. 이 50만 대가 연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대규모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편 비아디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으로 판매 채널을 확대해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소 7개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래서 또한 우즈베키스탄은 비아디의 제품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비공식 채널을 통한 비아디 차량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공장을 짓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 브라질 시장도 지금 비아디가 브라질에서 이제 채용을 하겠다. 브라질 인재들을 채용을 하겠다. 왜냐? 브라질에도 공장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장에서 인재들을 채용하고 있고요. 이러면서 지금 브라질 공장도 계속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쭉 보면은 비아디가 중국 정부랑 이렇게 합쳐서 전기차 보조금 뭐 해서 심천 푸텐 지구에 500m마다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한 개에 설치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주택 충전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태양광 패널 및 ESS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아디나 이런 다른 업체들이 계속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빠르게 전환을 시키고 있고 이런
이런 노하우와 경쟁력으로 계속 서방 쪽으로 계속 수출을 하고 있는데, 서방 언론들은 이게 덤핑이다, 안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결론적으로 이게 덤핑이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면서 팔아야 덤핑인데, 이렇게 팔면서도 이득을 내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중국 이런 신재생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풍력, 그다음에 배터리, 자동차, 전기차 이런 게 엄청나다, 경쟁력이 엄청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아디가 그대로 이 기술 있잖아요, 이 인프라를, 전기차, 태양광 충전이나 아니면 전기차, 그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이런 인프라를 그대로 브라질에 투입을 하고 있다. 이 중국에서 이런 실험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이런 에너지 인프라를 그대로 브라질에 투입하면서 브라질의 이런 산업들을 다 먹어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을 딴지 거는 이유가 과잉 생산 능력 뭐 이런 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뭐 가전제품 산업, 그 다음에 전기차 뭐 이런 관련해서도 전년 대비 37%가 증가했고요. 쭉 보면은 중국이 계속 미국이 이런 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무조건 막아야겠다, 지금 미국이나 서방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그거조차도 이제는 계속 개발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더 적은 칩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고, 이제는 국내 칩 제조업체들이 계속 시장을 확대하면서 중국 내에서 계속 이거를 키워가고 있다. 이게 점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아예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립성이 커지면서 더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더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격은 더 싸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중국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P 황이라는 이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산,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Made in China, Made by China firm. 이게 차이나 기업, 여기에서 생산하는 거에 뭐가 중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Made in China냐, Made by China냐, 이게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예전에는 Made in China로 이렇게 부가가치를 미국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중국의 이런 공급업체로 중국을 선택하면서 이렇게 가져갔지만, 이제는 계속 중국의 수준이 올라오면서 중국 자국 업체들도 이제는 자기만의 기업을 생산해내고 자기만의 제품을 생산해내고, 그게 뭐 샤오미나 아니면은 뭐 샤오미, 그다음에 화웨이 이런 폰들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애플을 이제 경쟁을 하는 상대로 이제 넘어섰습니다. 넘어서고 있고, 넘어서진 않지만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가 되면서 이제 다른 이런 나라들에게 이 기업을 미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처럼 중국 공장이 해외로 수출이 되면서 해외에 공장을 짓고 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이 계속 이제 미국을 위협할 단계가 계속 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에 대한 불평을 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이키나 애플, 월마트 이런 데가 엄청난 부자를,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저가형 중국산 제품을 결코 불평한 적이 없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미국이 우려하는 거는 중국의 값싼 하이테크 제품들이다. 전기차나 반도체나 태양광이나 이런 게 값싸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우려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원래는 계속 이 아래 산업, 반도체 말고 최첨단 산업 말고 그냥 아래에서 미국이 하기 싫고 그런 제조업들을 계속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제조업을 발판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것까지 올라오면 우리가 큰일 난다 이러면서 계속 중국을 제재하고 있다. 중국을 제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아디도 이거 보면서, 비아디가 이렇게 값싸게 전기차가 나오고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이유는 모터나 드라이브나 어셈블리, 뭐 쉐이코, 기어, 이 컨트롤, 전원 공급장치, 브레이크 뭐 이런 EV, 그러니까 전기차 핵심 부품들을 최대 60만 대를 생산하고 있고요. 뭐 2만 명 고용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자동차 시트 회사인 이 회사도 지금 이곳에서 생산을 시작하고 있어서 연일 3,000세트의 전기차를 공급한다. 이 세트를 전기차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공장 건물 주변에 주거지랑 식당을
포함한 전기차 부품 확장의 2단계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투입을 하니까 값이 싸고 이런 좋은 전기차들이 엄청난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면서 예전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근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산업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기술 개발도 하면서 3.0 플랫폼이 나오고 블레이드 배터리가 2세대가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값싼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진출을 하고 있고, 우루과이랑 그다음에 칠레에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8개의 전기차 모델을 칠레에서 선보일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우루과이에서도 친환경 라인업을 선보였다. 특히나 이 시굴이라는 가장 작은 전기차 있잖아요. 이거를 1000만원대, 1000만원, 2000만원 사이에 출시를 하니까 여기에서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지금 보면은 로봇 산업도 계속 키우고 있어서 이거를 석유나 화학 산업에도 복잡한 지형에도 계속 투입이 되고 있고, 이거를 자동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미래까지 이렇게 중국이 계속 턱끝까지 노려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진짜 큰일 났다 생각하고 계속 규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상해 자동차랑 비아디랑 협력을 해서 이 생산 목표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니까 15기가와트시 초기 생산 목표가 15기가와트시였는데 장기 목표로 45기가와트시, 그러니까 전기차 60만 대 물량을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생산 능력을 늘릴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인데, 이거는 비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야, 대단합니다. 계속 이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런 생산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이거 신차는 내일 한번 자세하게 이렇게 다뤄드리고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생산력이 비아디랑 합쳐서 이렇게 생산한다고 하는데, 전원 배터리를 이 생산력에서 말이 안 되거든요. 3단계에 45기가와트시를 생산한다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한가? 약간 중국이 뻥이 심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비아디랑 해서 어떤 생산 혁신으로 이걸 빠르게 생산할지 점점 더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양산이 기대가 된다. 대량 양산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값이 더 싸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아디는 CL06이라고 해서 주행거리가 2000km 이상인 차세대 이 기술을 갖춘 대단합니다. 이 2000km가 넘는 기술을 갖춘 이런 저렴한 모델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 차겠죠. 2000km인데. 그다음에 이제 보면 비아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이 올해 출시가 될 거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비아디도 계속 얘네들은 경쟁을 하니까 계속 이거를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200km, 그래서 100km당 3리터 미만으로 소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마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인데 2000km가 하는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결국은 이 기술이죠. 이 배터리 기술. 배터리 2.0, 2세대의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블레이드 배터리가 출시가 돼서 핀드림스, 비아디의 자회사죠. 여기에서 이제는 이 비중이 190kg인 블레이드 이 비중이, 그러니까 이렇게 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블레이드 배터리가 나올 것이다. LFP에서 이렇게 나올 거라 하고 있거든요. 기존의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140이에요. 킬로당 140 밀도,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데, 이제는 이후에 증가해서 150까지 증가했는데, 이제 190까지 늘리면은 이제 가격도 싸고 3원계, 우리나라 3원계 배터리보다 또 이제 경쟁력도, 에너지 밀도도 높은 LFP 배터리가 나온다.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망할 거라니까요. 힘들어질 거라니까. 이거 보면서 NCM 배터리보다 오히려 에너지 밀도가 높고 화재의 이런 안정성이 더 높은 이런 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2000km 이상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고 한 게 아닌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갈라파고스와 외국 기업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이렇게 막고 있는데, 과연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전기차와 배터리가 세계로 더 많이 팔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독점 기업만 이렇게 감싸주면서 해외 기업을 막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독점 전기차가 해외에 잘 팔릴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라. 그래서 비아디는 또 이제 픽업 트럭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인 이 모델이 있거든요. 하이브리드 픽업 트럭이 멕시코에서 4월 9일 날 데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온다고 하면 사거리가 1200km 간다. 하이브리드 모델 1200km 가는 픽업 트럭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멕시코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끈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미국에도 아마도 미국 시장을 노리고 멕시코에 먼저 출시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GAC 아이온에서는 하이퍼라고 해서 이 기술이 있다고 하거든요. 4월 12일 날 첫 번째 전고체 배터리 기술 사양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M L6 있잖아요. IM 모델, 여기에서 L6 반고체 배터리와 달리 하이퍼 배터리는 100% SSE, 그러니까 완전 전고체다. 전고체를 사용함으로 진정한 전고체 배터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된다고 하면은 26년에 생산에 들어갈 것이다. 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자기네 안에서도 엄청나게 흩어지는 이런 경쟁을 하니까 이런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서로 나온다고 이렇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기술이 점점 기대되고 있고요. 이미 뭐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뭐 중국 거라고 감히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자인도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하이파이라는 이 회사가 망했잖아요. 이 자동차 회사가 망했는데 창한 자동차가 이거 아바타와 구조조정 계약을 체결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서 밝혔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창한 자동차가 인수하네 마네 이런 말이 많은데, 일단은 진짜 중국에서도 수많은 경쟁을 하니까, 미국에서 피스커가 망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이파이나 이런 회사들이 몇 개가 망하고 있다. 그래서 야, 대단하면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기술력이 계속 올라오고 값은 싸진다는 게 너무 좋다. 저는 그냥 이거를 지켜보는 상황에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계속,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이 이제 점점 전기차 수출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은 순이익도 늘어나겠죠.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요. 테슬라도 물론 뭐 잘 가겠죠. 독보적인 이런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4월 달에 베이징 오토쇼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발표될 21개 모델이 전시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벤츠도 이 순수 전기 G클래스 SUV 모델을 출시를 했다고 하거든요. 데뷔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된다. 벤츠에서도 이제 순수 전기차 이 SUV 모델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마이바흐나 이런 것도 또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중국에 많이 밀려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기술로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차라리 모르겠어요. 벤츠나 이런 데는 그래도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잘 팔리긴 하겠지만, 결국 이런 저가 이쪽에서는 뭐 물론 벤츠가 이런 저가 자동차를 잘 만들지 않지만, 그런 그런 저가 프리미엄에는 안 나오지만, 저가 이쪽에서는 독일 업체들이 경쟁할 수 있는 업체가 별로 없다. 폭스바겐이 경쟁한다고 하는데, 참 이거 보면서 중국 전기차가 다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제 뭐가 지루한지 잘 모르겠어요. 테슬라도 이제 점점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요. 차이나 전기차도 지금 보면은 V자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 눌러 계속 가고 있는데, 이제 추세를 이제 바꾸면서 가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힘들고 지루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꾸준히 모아가면서 즐길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고요. 여러분, 제가 영상이 너무 길어서 판매량이나 배터리 판매량이나 자동차 판매량은 리뷰 못 해드렸는데, 내일 이 판매량이나 이런 거는 또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매번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저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정말 여러분들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